안녕하세요. 필름 메이커스입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작년에 벌어졌던 영화제 내부 갈등과 집행위원장 공석사태의 여파로 인해 올해도 집행위원장 대행체제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영화제 지원 예산이 반토막 나는 등 갖은 악재 속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기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전세계 63개국 279편의 영화가 초청되어 관객들을 만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영화제를 여는 개막작이 발표되자 영화계에서는 또 한 차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전란이 개막작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란은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하고 공동경비구역 JSA의 미술감독으로 박 감독과 연을 맺기도 한 김상만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해외 국제영화제에서도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플랫폼의 작품 초청을 둘러싼 논쟁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그 보수적이라는 칸 영화제에서도 일부 극장 개봉을 전제로 하여 OTT 오리지널 영화가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당분간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에서도 역대 개막작 중 가장 대중적인 영화다. 관객이 얼마나 즐길 수 있을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 넷플릭스라고 해서 제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의 이번 결정에 대한 아쉬움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영화계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대중성이 중요하다지만 영화제의 위상과 개막작으로서의 상징성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넷플릭스가 만난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인더스트리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올림픽으로 따지면 공식 후원사와 같은 개념입니다. 부산은행, 제네시스, CGV와 같은 기업들이 부산국제영화제의 후원사로 오랜 기간 함께 해왔습니다. 후원사들은 후원금이나 물품, 차량 등의 현물 후원을 통해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은 부산시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이 핵심적이지만 후원금도 빼놓을 수 없는 재원입니다. 매년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00억 원 내외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8억 원은 부산시 재정이 들어가며 영진위 예산이 12억 정도 지원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30억 정도 되는 금액은 후원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와중에 올해 들어 절반으로 삭감된 영진위 예산으로 인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수억 원의 예산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넷플릭스는 올해 처음 부산국제영화제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일정 금액을 후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OTT 플랫폼이 극장을 기반으로 한 영화제를 후원한다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지난 몇 년간 OTT 시리즈를 위한 부문이 신설되고 개막작까지 OTT 오리지널 영화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 자본의 논리는 국적과 문화와 역사까지 초월하여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후 전주, 부천 등 국제영화제가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그에 걸맞는 권위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영화인들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국제영화제로 성장했고 영화인으로서 부산에 초청된다는 것이 큰 명예와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자본의 힘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도 보유하지 못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자국의 문화적 자산을 지킬 중요한 예산을 깎아먹은 정부와 절묘하게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초국적 자본에 의해 집행위원장도 부재한 부산국제영화제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영화제 측에서는 대중성을 위해 OTT 오리지널 영화를 개막작으로 걸었다고 했지만 그동안 부산국제영화제가 사랑받아온 이유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영화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한국 관객과 세계에 의미 있는 영화적 성취들을 소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 아니었을까요? 대중성이라는 말은 공허할 뿐입니다. 근래에만 해도 대중성을 노린 한국 영화들이 차고 넘쳤지만 모두 흥행 참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중성을 갖췄다고 하면 오지 않던 관객들이 영화제를 찾아올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출품된 수천 편의 영화 중 초청된 단 279편의 영화, 그 중에서도 단 한 편, 그것도 영화제를 여는 개막작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품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작품이 선정되는 대신에 개막작으로 소개되지 못한 극장 개봉이 필요한 적어도 수십여 편의 작품들을 위한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투자, 배급, 유통의 전권을 행사하는 넷플릭스가 선택한 작품은 이미 시장 경쟁에서 선택받은 작품들입니다. 심지어 그 경쟁의 기준도 모두 넷플릭스가 결정합니다. 영화제의 역할은 그들이 보지 못한 창작자와 가치 있는 작품을 발굴하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영화제를 지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15년 넘게 칸 영화제를 이끌고 있는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OTT 플랫폼들이 모두 영화계의 거물에 기댄 덕분에 걸작이라 불리는 작품들을 내놓을 수 있었다며 플랫폼이 발견한 감독이 누가 있나, 플랫폼은 영화에 몸담았던 감독만 데려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부산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인들이 기여했던 것처럼 어려워진 한국 영화계를 위해 이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나서줘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